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조금 다른 측면들이 이 삼성전자가 약간 쉬어가는데 또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가 이쪽에 대한 변화를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가 삼성전자는 조금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순환매가 돌아가는지의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은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말 이제 미국은 이제 휴장과 함께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즌을 맞죠. 그와 함께 최대 쇼핑 시즌이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 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와 많이 얘기하는 또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게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11월 달이 연결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항상 얘기되는 게 이런 쇼핑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증시의 연말 랠리까지도 같이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에 따른 올해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말 랠리의 흐름들이 이런 쇼핑 시즌과 맞물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어느 식으로 변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래도 쇼핑의 최대 시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민간 소비 한 70% 차지를 하고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간 총 소비 한 20%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쇼핑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쇼핑 시즌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래도 여전히 어떤 지갑은 연다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내년 1분기죠. 오히려 소비 절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1분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온다는 쪽에서 약간 조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백신이 빨리 어떤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쪽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캘리포니아나 오하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10시부터 15시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어떤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물론 저녁에 쇼핑을 하느냐라는 쪽으로는 얘기가 안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같은 경우 지금 11월 달에 벌써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는 관점들도 여기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향을 잠깐 볼까요? 특히 대표적인 미국의 소비 업체들 같은 경우 타겟이나 베스트바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마트나 아마존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밑에는 오히려 시장의 상승률이 아직 좀 덜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언택트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 올해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 쪽에 이번에도 소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도 아직 주가는 그렇게 뚜렷하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유통업체들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실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의 소비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한번 급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충격을 받은 다음 올라오는 게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굴곡을 계속 보이는 과정 쪽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일단 지금 미국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2차 경기 부양 관련된 지원금이죠. 이쪽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주긴 줄 것 같은데 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일단 아직 모르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비 심리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게다가 일단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의 가처분 소득과 미국의 저축률 그리고 경기 낙관 지수와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일단 가처분 소득 즉 내 주머니에 돈은 한번 들어왔습니다. 1차 지원금을 통해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어떤 가처분 소득이 이제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갖고 지금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받았던 돈 그리고 지금까지 저축했던 돈들을 일단 갖고 소비를 천천히 하고 있다는 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 미국의 저축률과 같이 이어져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연결시켜 봤었을 때는 지금 저축률이 한번 급증했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소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수적인 소비는 하는 관점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낙관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코로나19 때 별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낙관 지수가 턴하겠죠. 근데 오히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받았던 돈 같은 경우는 쓰기는 쓰되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으로에 대한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은 갖고 있는 쪽이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들어와야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저축률과 관련된 낙관 지수까지 생각해 봤을 때 본격적으로 쇼핑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살짝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규모는 유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적이 많이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쇼핑 시즌인데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여기서 이제 어떤 소비의 폭발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은 염두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소매협회 같은 경우는 이 사상 최초로 연말 쇼핑 매출에 대해서 전망을 이번에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변할지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쇄를 추석 암세설 기간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온라인 쇼핑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연말에 북미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는 한 25%에서 35%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의 쇼핑은 강화될 거고 오프라인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할 거다. 이런 기조가 내년에 백신과 함께 또 변할 수 있는 소지들은 충분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단 대세는 온라인 쪽으로 좀 자리를 잡혀서 미국도 이번에 쇼핑 시즌이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경우 지금 벌써 70%대로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쪽에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가 어느 정도 어떤 쇼핑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올해 65% 이상 성장하고 월마트도 빠르게 온라인 쪽을 보강시켰죠. 대표적인 생필품 관련된 쪽에 재화 쪽이 가장 많이 성장한 쪽이 월마트입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타겟이나 나머지 뭐 프레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단 성장은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오프라인 쪽은 성장이 좀 더디다고 하게 되면 계속 부각은 아마존이 받겠는데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성장을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백신과 함께 변화는 내년에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쪽에서 주가는 좀 답보 상태죠. 이런 쪽에 어떤 변화가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미국 시장의 하나의 쇼핑의 소비 관련된 동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국내 관련된 쪽에서도 연결시켜서 투자 아이디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를 지금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번에 환율이 많이 그러니까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미국에 이어지고 있는 사이버 먼데이나 이런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직구족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효과와 함께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고 못 가는 과정을 한번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외 이커머스 성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거래액만 35%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매년 30% 영업이익이 성장이 되는 부분까지 기대한다라고 되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온라인 결제 쪽의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한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소외됐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부진했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한 8만 원대 그리고 선절가는 5만 9천 원대를 대응하면서 최근의 시세 부진을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의류업체 쪽의 영업무역입니다. 일단 실적이 견조하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일단 내년에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관점들, 특히 고객사가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OEM 관련된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변화가 벌써 의류업체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었죠. 실적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또 방글라데시 같은 동남아 생산 기지가 오히려 RCEP 관련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웃도어 제품이 부각되면서 또 스캇이라고 하는 자전거 또 많이 요즘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쪽도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3만 9천 원대, 손절가는 2만 8,700원대로 보면서 최근에 주가의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이어질 쇼핑 시즌 쪽에서는 일단 여전히 온라인이 대세긴 한데 내년에 대한 변화까지도 기대하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면서 일단 쇼핑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